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대구 민주당을 키워주셔야 대구가 3대 도시 위상을 회복합니다. 강민구입니다. 예, 도태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네. 항상 두 분은 굉장히 비장하십니다. 또 마치면은 또 이렇게 웃으면서 나가시는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갈등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두 분이 당초에 어떤 복수터미널을 만들 것인지 위치나 비용 등의 모호함이 있었다. 이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에서 대구시장의 자세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홍준표 시장이 경북도와 의성군의 국방부와 국토부가 제시한 화물터미널 위치를 10월 말까지 수용해달라. 사실상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강하게 압박하는 분위기거든요. 수용이 될지 어느 분부터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강 전 최고위원께서. 예. 대구 신공항은 이 주 목적은 군공항 이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대구 경북 100년 대계를 위해서 민항도 잘해보자라고 시작해서 지금 군위 소보 의성 비안으로 결정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여기서 그 공동 합의문 해석에서부터 살짝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구시 입장에서는 군위의 여객터미널의 환적 화물, 비행기에서 비행기로 옮기는 화물은 할 수 있다는 개념이었고 의성은 애시당초 모든 화물은 그 공항 물류 단지는 의성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의성에 해달라는 거고요. 여기서 새로운 쟁점이 지금 좋다 그러면은 의성에 화물터미널 하나 둘 수 있다라고 했고 최근에 국토부가 그러면은 활주로 동쪽에 예. 동쪽은 비안이지만 그래도 그 봉양 쪽이고요. 의성군에서는 서쪽 비안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대구시 국토부와는 화물터미널은 5만 제곱미터밖에 안 되고 예. 서쪽으로 가면은 140만 제곱미터가 된다. 약 한 30배 가까이 화물터미널이 크다는 거고 대구시는 자꾸 서쪽이 되면 군공항 활주로를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유도로 교량 250m를 깔면은 예. 4,500억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저 이 비용도 나는 사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군공항 활주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아까 말했는 군공항의 운행에 차질을 줄 수 있다라는 게 대구시 입장이고 의성은 아니에요. 의성은 국방부도 서쪽 터미널이 가능했다. 그리고 군 활주로 통과하는 것도 1분이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 이 대구 신공항, 대구 경북 신공항은 승객도 있지만 여객도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가 화물공항의 중요성이 대두돼요. 네. 그래서 화물공항이 제대로 화물터미널을 제대로 크게 지어놔야 확장성도 있고 원래 했던 항공물류하고 항공정비사업 등등 민간사업 유치도 유리하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서쪽에 비안 쪽에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된 거죠. 예. 예. 제가 볼 때 이 사안이 과제가 굉장히 본질적으로 어려운데 반면 양 지자체가 다 장밋빛 청사진을 굉장히 이렇게 띄웠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큰 간극이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듯이 기부대 양녀 방식이라는 건데 기부대 양녀 방식이 결국 먼저 군 시설을 지어줘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작은 시설이 아니라 거의 우리 대한민국 전체 방공을 상당히 관할하는 거대 안보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대 안보 시설을 지어주고 결국 그 땅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제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오래 걸리고 하는 네. 그런 거를.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구는 대구대로 또 경북은 경북대로 그 배후 도시에 대한 굉장히 환상적인 그림을 많이 이렇게 그려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대는 크고 과제는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갈등이 이렇게 놓여 있는 것 같고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난 문제가 국방부가 상당히 관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거대 안보 시설이다 보니까 결국 이 군 활주로를 민항기가 이렇게
수직으로 가로질러가는 형국입니다. 네. 결국 의성이 바라는 것이. 그러니까 교량도 큰 문제지만 가로질러 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보안 시설 생각해 봤을 때 어렵고 군 항공기 자체가 자유롭게 오르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예. 가로질러 가는 문제가 있으니까. 예. 물론 기술적으로 다 피할 수 있다. 못 피할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체적으로 이런 큰 어려움이 놓여 있는데 결국은 우리 뭐 민주 정치의 굉장히 딜레마라고 할까요? 이걸 풀어가는 그런 부분이 지금 과제로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홍 시장이 이제 플랜 B를 언급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구 군위군 우보면에 독자적인 신공항을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물론 어려운 문제죠. 예. 네. 지금 뭐 이렇게 국방부나 국토부가 이제 가안을 내어가지고 그림도 다 그려놓고 지금 이제 뭐 계획 고시가 앞둔 상태에서 네. 이게 어떻게 쉬운 문제겠습니까? 예. 이때까지 뭐 입지 선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획 고시를 그러면은 국토부 국방부가 함께 제시한 터미널 안이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좌초되면은 플랜 B로 가겠다. 그러면은 다음 계획이 있겠느냐. 네. 그런 문제 절박함이 있는 거죠. 대구시로서는. 그런데 이게 대구시만이 아니라 광주시 군공항 이전 문제도 무안군과 전남도 사이에 똑같진 않지만 상당히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어떤 대구시의 특징이라든지 또 지자체장의 어떤 뭐 문제라든지 이렇기보다는 과제 자체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이해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홍준표 시장의 독선 스타일에 경북하고 그리고 의성군이 참다 드디어 강력하게 반발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도 동급의 경북 도지사의 의견이라든지 물론 기초단체지만 의성군의 이야기라든지 하면 예.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지자체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인데 이걸 억지다. 떼쓰기다 이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당초 이분이 뭐 하는 거야.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하면 다 되고 전지전등한 식으로 얘기 다 해서 모든 그림 다 완성했다고 해놓는데 네. 경북 도지사라든지 의성 군수가 다른 목소리를 낸다고 그렇게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홍준표 시장이 경남도지사 할 때도 이거 똑같은 판박이에요. 경남도지사 하면서 뭐 잘했다는 거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 여러분 들은 게 있습니까? 똑같아요. 모든 거 일만 벌여놓고 다 되는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는 발을 쓱 뺀단 말이에요. 경북이든 의성이든 내 말 들어야지. 무조건 내 뜻대로 해야지. 내 하는 방식대로 안 하면 모든 것에 어깃장을 놓을 거야 하는 완전 그 유치찬란한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려고 좀 이야기하고 언론에다 대고 막 자꾸 이야기하지 말고 머리 맞대고 도지사하고 이야기하고 우선 군수하고도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경북과 의성에서 이제 신공항 건설을 위해서 대구시가 추진했던 특수목적 법인 설립이 그러니까 의성과 경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 특수목적 법인 설립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화살을 화물터미널로 돌리고 있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특수목적 법인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부대 양녀 방식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방식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여가 원래 쉽지 않은 방식인데 특히 요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나 더욱 어려움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예. 그래서 금융 이자가 지금 뭐 14조를 넘고 46% 총사업비에 이렇게 그 산정이 나오니까 네. 어느 그 민간 업체가 쉽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로 민관 공동 개발 방식도 논의되는데 이 또한 뭐 그냥 또이또이 되긴 하는데 특별한 메리트 없고 하니까 이제 자체 공영 개발이 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제일 싸고 예, 뭐 여러 가지 예상적으로 수익도 뭐 10조 가까이 날 수 있다 이런 이제 그림이 그려지니까 하는 건데 뭐 우려하시듯이 또 공영 개발이라고 쉬운 것만 있는 것은 그렇죠. 아닙니다. 네. 시 자체가 다 지방채 문제라든지 제도적인 정비까지 다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그러나 뭐 현실적으로 SPC 부분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안 중에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공영 개발이 대안으로 네. 제시되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 예. 강 전 최고위원께서는 이 무게가 실고 있는 예. 공영 개발 어떻게 보세요? 가능성이 그 있을까요? 민간 기업이 들어와서 이 공항을 건설하면 이게 작년 1년 전만 하더라도 이익이 많이 난다라고 참여 많이 해달라고 시장께서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1년 만에 그렇게 하면 7조가 또 손해 난대요. 무슨 계산이 7억도 아니고 조 단위를 애들 장난처럼 막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대구시 계산법으로 이해하면 한 32조 들어간대요. 그런데 지금 건설 경기 침체라든지 고금리 등의 이유로 금액이 늘었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음에 했을 때 기부대 양려 방식으로 했을 때는 6조 8조 든다 하다가 갑자기 완전 고무줄 계산법도 아니고 32조까지 든대요. 아마 내년쯤 되면 40조 든다고 또 뻥튀기 하지 않을까 이래 걱정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이제 특수목적법 민간기업 참여가 안 되니 네.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대구시하고 함께 민간기업이 하는 방식 하나 그리고 대구시가 예를 들면 대구 도시개발공사 이런 데서 전적으로 대구시가 책임지고 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 또한 대구시가 하면 또 17조 원밖에 안 들어가지고 또 7조 정도 이익이 난다고. 예. 10조 정도 흑자가 난다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런 계산법을 하다 보니까 아마 민간기업도 들어오지가 않으려고 하는 거고 대구시 계산법, 고무줄 계산법, 도깨비 계산법 이거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야기할 때마다 금액이 조 단위로 막 늘어요. 조 단위로 항상. 그래서 이거를 좀 하고 이렇게 공영개발 하겠다고 하는데 네. 대구시가 이거 그러면 또다시 신공항 특별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작년 2023년 4월달에 대구 신공항 특별법이 개정했는데 국회 가가지고 1년 만에 이거 이대로 안 되니까 또 개정해달라? 이거는 진짜 이거 참 지나가는 사람이 그 소도 웃을 일이에요. 계산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산 넘어 어떻게 보시나요? 산입니다. 특별법 개정 부분은 지금 그 계산법 이 문제가 아니고 별도로 지금 나온 것이거든요. 주호영 의원 대표 발의로 대구 경북 의원이 참여해서 네. 나온 그 개정안인데 이 부분은 사업의 용이성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 법들 그 참작해서 다 완화시켜주고 있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이 그 편리하게 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또 제한 사항 이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시키고 풀어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타 지역에서 좀 발목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예. 대구 경북 지역에 너무 특혜적인 법안 아니냐.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대구 경북 지역으로 봤을 때는 뭐 공동 이해로서는 엄청나게 그 편의성을 많이 주는 법안입니다. 예. 거의 힘들다고 봐야 돼요. 돈 결국 국비 더 달라는 내용이고 돈 조달하는 거 지방채 발행 등을 쉽게 해달라는 내용인데 그래 1년 전에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집 지으면서 1년 만에 모든 비용이 달라지니까 계약 바꾸자 하면 보통 일반 개인도 안 해주잖아요. 예. 국회가 해주겠습니까? 대구시가 제안한 공영 개발 방식도 이제 정부를 설득해야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이런 가운데 이제 24일에 대구 경북 지역 예산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자, 홍 시장이 이제 TK 신공항 특별법 개정 또 낙동강 취소원 다변화 특별법 제정 등 핵심 법안이 올해 안에 좀 통과되도록 해달라 당부를 했는데요. 행정통합 신공항 이런 대구 경북의 갈등 상황 속에서 TK 정치권이 힘을 모아서 좀 원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24일 화요일 날 했다고 하더만요. 국회에서. 근데 이게 참 우습게 생각되는 것이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대구 지역과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를 마치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 그 모양새가 좀 우스꽝스럽고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구 경북 주요 현안이나 국비 확보 등은 다른 한쪽이 강력한 한쪽이 있어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다수당으로서 예결 위에서도 예결위원장도 민주당이고 예결위원 전체 50명 중에 28명이 민주당인데
어떻게 국힘만 뭐를 주요 현안과 국비 지원하겠다고 자기 앉아서 이렇게 그 공깃돌 놀이 하듯이 그렇게 하는지 참 우습습니다. 그리고 예. 예. 그 시간이 다 돼서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 이야기가 나와서 민군 공항 통합 이전 이 문제는 대구 경북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남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구 경북이 바람직한 모델을 창출하고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힘 정당이나 대구 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네. 호남이나 민주당의 문제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국힘이나 TK만의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되고요. 오히려 민주당이 적극 협력해서 이 국힘과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직한 모델을 TK에서 성사시키는 것이 민주당에도 좋고 대구 경북에도 좋고 국가에도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대표적인 게 지금 안동댐 치수원 이전하겠다는 홍준표 시장이 있는데 이게 안동댐 물이 오염돼 있다는 거로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민주당이 적극 협조를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것들 법을 제정하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아마 예산마저도 다 삭감할 계획인 거로 저는 들었고 있습니다. 예, TK광장의 결투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태우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전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